요즘 환자분들이 찍어보더라고요. 네, 이제 많이 헛갈리실 거예요. 이제 HPV라는 용어도 좀 헛갈리고, 또 뭐 사마귀는 그래도 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, 곤지름은 또 뭐지? 또 이제 이름도 좀 험악하게 생겼어요. 구분하셔야 될 건, HPV는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마귀나 곤지름을 만들어내는 바이러스 이름이에요. 이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다양한 감염 부위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다양한 이름으로 뭐 곤지름, 사마귀, 편편사마귀, 후두두종 이런 것들로 불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원인이 항상 궁금하시죠? 근데 이제 원인을 궁금해 하시는 이유 중에 환자분들이 대다수가 이게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. 뭔가 내 몸에 기생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게 너무 이제 싫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왜 나한테 이게 왔는가? 대표적인 건 사실 접촉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접촉이라고 하면 접촉의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. 그게 이제 사람과의 접촉, 그 다음에 물건과의 접촉. 접촉의 방식도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직접적인 감염원과의 이제 접촉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간접적인 접촉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.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접촉이라고 하니까 뭐 성적 접촉만을 좀 집중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환자의 손이에요. 자기 손. 그래서 손 청결과 특히 이제 뭐 화장실에서 볼 때라던가 보고 나서라던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공동 시설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사용하는 물건을 잡고 이럴 때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 무증상이죠. 왜냐하면 면역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무증상으로 감염이 됐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.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. 이제 면역을 갖추지 못하시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커지게 되겠죠. 일단 병변이 생기게 될 거고요.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암으로 진행도 됩니다. 특히 이제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자궁경부암을 이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죠.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음경암이라던가 또 남녀 공통으로는 성대나 후두 쪽에 문제를 일으켜서 또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. 일반적으로는 뭐 크게 염려하실 건 없지만요. 심해졌을 때는 항상 암을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되니까 주기적인 검사와 이런 진료 열심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저도 뭐 다 수치를 못 외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조사를 해봤어요. 근데 이제 자궁경부암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100%에 육박하게 암종을 만듭니다.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환자의 거의 100%가 대부분 다 HPV를 가지고 있어요. 물론 이제 반올림 해서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항문암이 한 85% 정도 HPV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. 또 이제 여성들의 이제 질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70%가 또 HPV를 갖고 있고요.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위험하죠. 아무래도요. 네. 네, 스스로 진단이 가능한 질환이죠. 이제 HPV는 이제 상피세포나 뭐 점막 표면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병변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. 다행인 거죠, 사실은. 이제 항문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요즘 환자분들이 다 핸드폰을 찍어보더라고요. 이거 뭐냐고 저한테 물어봐요. 뭐 여담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사진을 받아보면 처음에는 되게 이제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거의 이제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식으로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. 몇몇 군데는 조금 어렵긴 하죠. 여성분들의 자궁 경부는 사실 아무런 증상도 없고 관찰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놓치기가 쉽긴 한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제 그런 거 외에는 대체로 후두도 목신 증상이 자꾸 나타난다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환부의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스스로 진단은 가능합니다. 예방법은 다양할 수 있고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. 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
접촉에 의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중시설 이용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피로하고 좀 과로가 쌓였을 때 우리가 뭐 피부 마사지도 받으러 가고 지압이나 안마, 그 다음에 이제 사우나 이런 걸 하시게 되는데 그때가 사실 제일 위험해요.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많고 사람을 많이 이용하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요.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00여 개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. 뭐 300여 개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. 정확하게 개수가 뭐 정해진 건 아닌데요. 사실 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. 대표적으로 가치를 예를 들어 볼게요. 9가지 번호에 대해서 이제 예방 효과가 있죠. 6번, 11번, 16번, 18번, 31번, 33번, 그 다음에 45, 52, 58. 얘네들이 사실 제일 많이 빈번하고 그런 것들이에요. 근데 물론 임상에서는 뭐 이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.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번호가 나오기도 하고요. 또 그런 애들이 오래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어느 정도 구분은 돼 있지만 임상에서는 그게 그렇게 잘 지켜져서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. 너무 번호에 막 이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비싼 돈 내고 백신도 맞았는데 꼴랑 9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정말 뭐 효과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물론 이제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 1%의 어떤 예방 효과를 더 갖는다고 한다면 안전장치를 계속 해나가는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 건 맞아요.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봐야 되겠죠. 그런데 이제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 편입됐다라는 건 그만큼 이 정도의 번호만 어느 정도 예방을 해도 그 폐해보다는 이득이 더 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백신을 접종하는 거니까요.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맞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치료될 수 없고 그냥 한번 걸리면 평생 갖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. 근데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좀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은데요. 치료약도 없고 이제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코로나도 환자분들이 이제 걸리고 난 다음에 완치가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사실 바이러스는 완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자꾸 이제 완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돌게 돼요. 그 이유는 치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냐 아니면 그 병에 걸린 환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치료자의 입장에서는 그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치료가 안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. 환자의 입장에서는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면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 미생물인 그런 바이러스들을 파괴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겨서 완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에 오시는 게 한 번 걸리면 이게 그냥 내가 나아도 계속 몸에 있다가 또 몸이 약해지면 또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세요.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게 완치가 됐다. 내가 면역이 형성이 돼서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라는 건 몸에서 이제 사라진 겁니다. 근데 이후에 또 걸리는 건 뭐 그러냐 하면은요. 면역력이라는 게 항상 이제 퍼펙트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. 뭐 과로하거나 뭐 좀 큰 일이 있었다던가 이럴 땐 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죠. 이럴 때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침투하려고 계속 애를 쓰다가 쑥 들어와 버리게 됩니다. 이때가 바로 이제 재발되는 시점이 돼요. 그런데 또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한 번 면역을 형성해 본 사람은 휴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통하면 다시 자연스럽게 면역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밀어냅니다. 파괴해 버리죠. 그래서 스스로 또 낫게 됩니다. 환자분들의 면역 체계만 제대로 잘 작동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뭐 바이러스는 소멸되고 완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렇죠. 이제 많이 헛갈리실 거예요. 우리나라처럼 이제 의료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곳은 이제 뭐 서로 말도 틀리고 막 그러니까 헛갈려들 하세요. 근데 이제 치료 방식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눠져요. 그러니까 양방의원이든 한방의료기관이든 내복약, 약물 복용을 통해서 이제 면역계를 자극하는 방법이 있고 또 외과적으로 병변 부위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자극을 주거나 화학적인 자극을 통해서 병변 부위가 떨어져 나가거나 파괴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있어요. 근데 이제 크게 한방의료기관